네, YTN 라디오 김용수의 더 인터뷰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부, 4부는 민생 타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 민생 경제, 또 세대 간 다름과 갈등, 다양한 주제들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손석우 경제평론가, 오창석 아나운서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두 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또 손석우 경제평론가,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다 답해드립니다. 오창석 아나운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오창석 아나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창석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추석 연휴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로 민생 이야기 할 겁니다. 추석 연휴. 자, 먼저 세 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석 아나운서부터. 네, 저희 부친께서 이제 올해부터 차례를 지내지 말자 이야. 선언을 하시는 바람에 가족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겠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 외동이라 좋아할 가족이 저희 가족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예.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예. 내려가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역귀성. 야.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아마 여행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참 많이 변했습니다. 손석우 평론가님. 전 뭐 이제 고향이 서울이어서 예. 어디 저는 뭐 명절 때 어디 내려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매번 집에서 모여서 뭐 이제 같이 음식 나누고 뭐 했었는데 예. 저희도 마침 어머님께서 올해부터는 이제 집에서 하지 말자 아, 정말로요? 해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예. 부모님 모시고 이제 글램핑장 아. 가요. 야. 그래서 거기서 추석을 새기로 했습니다.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배종찬 소장님도 혹시 네, 저는 뭐 앞서 이제 오창석 아나운서처럼 예. 가까운 곳 마산이 고향인데 예. 이제 고향에서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뭐 아버지께서도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서울 남자예요. 그래요? 이걸 하면서 예. 이제 좀 쉬면서 뭐 좀 이제 한번 재충전하는 아. 그러니까 이런 또 명절 연휴가 있어요. 또 일상에 좀 찌들린 사람들은 또 재충전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멀리 여행을 가거나 뭐 고향을 가는 건 아니지만 예. 재충전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심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얘기도 하고 뭐 물가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 이야기도 빠지지 않죠. 자, 시민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익명의 10대 청취자입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상 앞에 앉는데요. 저희 집은 밥상에서 꼭 치열한 설전이 벌어집니다. 전 솔직히 그냥 고기 앞접시에 담기 바쁜데 분위기는 어느새 국회 본회의장 같아요. 이번 추석장만큼은 정치 대신 음식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먹고 싶은데 그거 방법 없을까요? 자, 명절이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썰전이다. 마치 국회 본회의장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 청취자인데요. 자, 세 분 혹시 가족들끼리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십니까? 어때요? 그 예전에는 정치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예. 이게 현상이 대체로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또 가족들이 또 많이 모였거든요. 요즘도 안 모이는 건 아닌데 앞서 이제 오창석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신 대로 뭐 역기성이라든지 좀 다양한 또 이 핵가족 형태의 구조로 또 변한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른바 민심의 용광로, 뭐 삼촌이 뭐 또 숙모가 이모가 모여서 예. 야 정치 어찌 되노 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는 이제 정치가 너무 진영 간 대결화되고 또 민감화되다 보니까 예.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 이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래요? 자체의 입틀막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절이 민심의 용광로이기는 맞습니다. 지금도 그건 맞는데 예. 이제 그만큼 그 비중이나 영향은 좀 축소가 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00년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모바일 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예. 상당히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선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던 그 대선까지는 참 이 명절이 중요했어요. 근데 예. 그 이후부터는 워낙 모바일 폰에서 실시간으로
또 YTN 우리 더 인터뷰 내용 다 확인하잖아요. 명절날 모여서 따로 또 확인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명절날은 오히려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OTT 보고 그런 이제 정치나 시사 이야기는 좀 비중이 많이 줄긴 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면 예. 주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뭐 이야기요? 대통령 이야기, 아. 또 이제 뭐 대선 후보 이야기,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그래요?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 왜냐하면 핫 이슈거든요. 이야. 근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애를 쓰겠죠. 예. 그렇군요. 예. 손석호 평론가님은요? 저희는 한 몇 년 전에 그 예. 대타협을 저희 아버님이랑 했어요. 대타협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예, 서로의 생각이 야. 다르고 모래 좁혀지지 않는 간극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예. 이제 그런 게 느껴지니까 이거는 이제 대화가 된다기보다는 무조건 싸움이 되는 과정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게 정치판의 모습을 그대로 가정 그렇네요. 옮겨 놓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 아버님 정치 얘기 하지 말자고 이제 그렇군요. 각자의 어떤 예.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건 존중은 하되 모였을 때 그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토론을 하지 말자 싸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예. 하지 않기로 했고 트로트 봅니다. 그래서 이래서 트로트 봅니다. 예. 트로트가 인기예요. 트로트가 인기군요. 트로트가 예. 인기입니다. 예. 아 오창석 아나운서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에 예.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하고 난 이후로 저희 출마도 가족은 하셨군요. 예. 저희 가족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예.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이제 저희 아버지 외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촌과 사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오촌부터 시작이 돼요.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오촌 분들 가끔씩 만나면 예.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걸로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탐탁지 않다. 예. 라고 하면은 요거는 방어 못 하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롱으로 쓱 하나 던지시고 예. 여기다가 그건 잘못했죠 하면은 예. 그냥 넘어가세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사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 맞고요. 그리고 정치는 싸우는 게 정치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여야 정치인들이 워낙 싸우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어느 순간 진영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죠.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타협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 지금 가족들끼리도 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가족들은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존중하는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 친구들 모이면 정치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정치 이야기 말고 가장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합니까? 건강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거. 건강 이야기 많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영양제 사 먹고 이런 것들은 예.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한 지도 벌써 이제 10년 훨씬 넘고 예. 올해 딱 40이 되다 보니까 영양제 먹고 이런 거를 되게 어른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던 경상도 버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벌써부터 젊은 애가 어린 애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서로 어떤 영양제 먹는지 정보 교환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핫한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3가 돈다 하면은 예. 오메가 3가 들어간 어디 회사 제품이 좋은지를 서로 비교 분석해서 얘기를 합니다. 건강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군요. 네. 예. 아. 특히 명절 때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는 네. 어떤 영양제가 인기입니까? 저희 아버지 예. 관절 관련된 관절 관련된 내용. 맞네요. 콘돌리친?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 예. 근데 그런 거. 오창석 아나운서 이야기대로 저도 40대 때는 제가 따지고 보니까 50대네요. 근데 40대 때는 그런 동영상을 보거나 TV 광고가 나와도 눈길이 전혀 안 갔거든요. 예. 요즘에는 그런데 다 눈길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이어트, 예. 그다음에 콘드로이친, 콘돌리친. 그다음에 관절, 설계골 이런 거 어떻게 그래서 해야 직접 돼? 사서 드세요, 요즘에? 이게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그렇군요. 손석호 평론가님의 이 뭐 경제 관점에서 실제로 이런 의약품들 건강 보조식품 많이 팔리나요? 그럼요. 요즘에는 이제 예. 건강 보조식품을 예. 예전에는 약국에서만 구입하셨는데 올해 나타났던 변화들이 유통망이 되게 다양화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알고 있는 이제 제가 직접
명칭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올리브땡 같은 아, 땡 좋네요. 다이땡 이런 네. 땡 좋아요. 데에서도 예. 건강보조식품을 좋습니다. 그쪽 별도 그 가격대로 맞춰서 나오는 건데 되게 가성비 있게 나와가지고 예. 이제 뭐 젊은 분들도 음. 거리낌 없이 그냥 바로 근접거리에서 예. 언제든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서 드시니까 네. 판매량도 많이 늘었고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에는 대형 빅 그 팜 약국이 들어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약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쇼핑하듯이 그 카트 끌고 가서 약을 창고형. 대량으로 해 창고형 약국 네. 들어서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통망이 바뀌면서 건강보조식품 굉장히 많이 관심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치 이야기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건강 정보 서로 제공하면서 역시 네. 내 아들이야, 역시 우리 아버지야, 네. 어?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예. 비타민이라도 하나씩 먹고 오늘 방송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부모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아, 예, 싶은데 전국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꼭 먹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정확하게 회사의 이름까지 말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오메가3 뭐 이런 거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 예.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렸는데요. 참 비교를 많이 해서 아 예.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조언을 듣고 보내드렸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서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선전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칭까지 얘기를 해서 차라리 링크를 보내주세요. 아. 당당하게 명절인데 나 이거 무슨 먹고 말씀인지 싶다라고. 알겠어요. 네. 예. 그 본인들이 이 광고 선전을 많이 네. 접하다 보니까 네. 그 제품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 아버지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제품 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성분은 같은데 그러니까요. 비타민 하나 들어가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여기 손 경제평론 계시지만은 예.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다이어트 약이 정말 뭐 번개도 친 듯 뭐 이렇게 예. 팔린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아무 성분도 없는 그런 다이어트가 또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마치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데 말로 그냥 효과를 주는 말뿐인. 예.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며칠 안 드시고 무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사실은 그게 아시죠? 예. 그게 물 한 잔 드시고도 아이고 몸이 좋아졌어 예.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앞서 잠깐 우리가 정치 이야기했는데 정치인들 명절만 되면 이 서울역, 청량역, 용산역 등으로 달려가잖아요. 귀성 인사. 네. 이게요. 30년 제가 이제 취재를 시작한 지 30년 좀 넘었는데 30년 넘는 동안 안 바뀌는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서울역, 청량역, 용산역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거든요. 네. 그게 진짜 그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직전권에 나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예. 서울역에 나가서 그래요? 이 다녀오세요 하고 손 흔들기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예.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고 손 좀 그만 흔들어라. 그러니까 김영수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제 싸늘한데 안 나오면 또 안 나왔다고 또 야단을 쳐요. 아, 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명절날 가는데 안 나올 수가 있어? 또 화를 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체할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는 별로 없는데 이게 작은 효과나마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나가야 또 그래도 좀 대면 접촉을 해가지고 뭐 시큰둥하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갑게 와서 또 와락도 껴안고 또 악수해 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인해달라고 그렇죠. 그러고. 예. 이게 효과는 분명히 이전에 이 오프라인 시대의 효과만은 못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야단 맞으니까 온라인은 또 온라인대로 인사하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 뭐 별 효과 있겠냐 그래도 앞으로 또 계속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창석 아나운서는 네, 어떻게 저도 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효과에 비해서 안 하면 욕을 더 많이 먹는. 그렇군요. 이게 동네 현수막 같은 거거든요. 아. 현수막이 없어도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다 정보를 확인할 수 예.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그래도 오다가 한 번 더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귀성기 명절 때 연휴가 기니까 예. 그렇다고 공항으로 가기에는 나가기 바쁜데 비좁다고 욕먹을 거고요. 예. 고속버스 터미널도 비좁다고 욕먹을 거고요. 그래요. 그 마땅한 곳이 그나마 기차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예. 좀 반대로 아. 인사를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서 좀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걸 간이로라도 또는 예.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우리 정당이 어느 정도 인기인지 알 수 있거든요. 아. 당장 올해 1월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설날에 예. 굉장히 민심이
뜨거웠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고. 예. 네, 사실 뭐 정권 교체 전이기도 했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정확하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본인- 느낀 거군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정치인들이 좀 삼았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예. 민심을 자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듣고 저는 거기 나가서 인사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민심함 통 같은 거 좀 담아서 민심을 네. 좀 잘 듣고 네. 그리고 실제로 해결해 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런 좀 변화하는 그런 귀성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 경제를 찾아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경제입니다. 추석을 앞둔 우리 시민들은 어떤 경제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추석에 모이면 뭐 집값 얼마 올랐냐, 전세 뭐 얼마 올랐냐, 넌 월세 얼마 사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다 주식하니까 명절에 모이면 주식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 많이 올라서 다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여행 갔다는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친구는 차 바꿨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봐서 진짜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길게 보고 여윳돈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건지 대통령이 또 코스피 5천 시대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는 진짜 주식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따라 사는 뇌동매매 이런 거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요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수익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손석호 평론가님께 네.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수익률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정말 높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연휴 전날이잖아요. 예. 우리 증시가 정말 세다고 느낀 게 어제 코스피가 2% 이상 급등. 야, 보통 연휴 전에는 다들 좀 이제 한번 돈 쓸 때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정리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통 많지 않아요, 이럴 때. 그래요. 근데 어제 2% 이상 그리 급등한 거 보고 아 이게 우리 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시고 물론 개별적 호재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예, 정말 뜨겁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 택시 기사님들이 주식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네, 하시나요? 요즘에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차 타고 뒤에 가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송국 어디 이제 예. 목적지 얘기하고 하면 방송국에서 일하세요 뭐 하면서 우리 손석호 평론가님 다 알죠, 경제 알죠. 전문가. 뭐 아시는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다고 하니까 요즘 뭐 예를 들면 주식 뭐가 좋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주식이 정말 뜨거운 시장이구나. 종목 찍어달라고 말씀 안 하시나요? 뭐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식당 같은데 가면은 이제 뭐 무슨 추천 종목 있냐 예.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아, 그래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증거고 저는 이제 또 하나 강하다는 증거는 그 외국인들이에요. 예. 외국인 투자 우리가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주식이 올랐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다 주도해서 오른 경우가 그렇군요. 되게 많아요. 어제도 다 팔았었는데 매도 우위였었는데 외국인만 3조 원 넘게 샀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환율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1,400원 넘었기 때문에 예. 환율이 부담스러운데도 강력하게 한국 주식에 대한 러브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 주식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일단 배팅을 계속해서 아, 그래요.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예. 명확한 건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휴장이니까 예.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장이거든요. 5거래일 되게 길게 쉬어요. 아, 예. 그런데도 어제 많이 오르고 많이 사셨잖아요. 예. 이거는 주식 그 추석 연휴 끝나고도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그래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증시 격언을 보면 주식을 그동안 투자 안 했던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꼭지다. 네. 내가 들어가서 사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은 꼭지 아닌 거죠? 어때요? 그걸 제가 알면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자산 가격에 대한 거품들은 다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서 다 좋으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예. 그 과열이라고 보는 징조가
위험 자산 같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도 오르지만 금 같은 안전 자산도 같이 오르거든요. 예.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렇군요.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오르고요. 예. 부동산도 오르고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래서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오르고. 에브리싱 랠리라고 합니까 예, 지금? 그걸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다 한꺼번에 오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즐기면서 한쪽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대와 공포를 같이 그 알겠습니다. 벽을 타고 가는 시장이다. 오창석 아나운서님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뭐 다 하세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수소 관련된 자동차 주인 니콜라에 예. 굉장히 거액을 들어갔다 망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언제였어요 혹시? 그게 이제 니콜라 주식 거래 정지가 된 지가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아 그렇거든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그 자동차 기업의 중형차 이상 금액을 예. 들어서 정말 깔끔하게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아. 그들은 주식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데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주식이 오른다라고 예. 해서 제가 코스피 들어갔습니까? 대통령과 동일한 예. 코덱스 200에 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야, 예. 뭐 수익률 20% 넘었겠는데요? 한 10% 정도. 예. 그래도 어쨌든 제가 들어간 주식도 오를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배로차 소장님은요?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오창석 아나운서 들어갔던 이 니콜라가 2020년에 2,000불이었는데 예. 주당 지금은 거의 제로로 가요. 그걸 또 확인을 그 사이에 하셨네요. 굳이 아니 야.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이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을 상장 텐데. 폐지됐군요. 영원이니까. 정말 치료 밟으시네요. 아니 유튜브 조회수는 높은데. 예. 정직하게 돈 버는 것이 저한테 맞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예. 경제 분석을 이렇게 보면 방금 예. 전에 이제 에브리띵 랠리라는 게 중요한 예. 중요한 게 MZ 세대들도 비트코인이나 또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요. 금도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한 3, 4년 전에 1억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2, 3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금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예. 주식도 올라가고 또 하나 부동산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627, 97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물론 지방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은 계속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손석구 평론가님께 네. 왜 오르는지 좀 설명을 쉽게 해 주세요. 왜 모든 가치 그러니까 뭐 부동산, 주식, 코인이 오르고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발현이 됐죠. 2022년 말부터 이제 오픈 AI가 챗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그때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AI 모멘텀이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를 다 지금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소위 얘기해서 빅테크라고 해서 AI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지금 다 주가가 하늘 날아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 AI 수혜가 이제 이런 반도체 시장, 서비스 시장 그 외에 전후방 산업들에 다 퍼져가고 있고 그 온기가 이제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아.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물론 지수 자체가 굉장히 뜨겁지만 전체 종목들이 다 뜨거운 건 아니에요. 예.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뜨겁거든요. 아,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10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은 3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얼마 전 거래소, 증권거래소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 계좌는 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그런 그래요. 예. 이유인 거고 여기에다 이제 우리 시장만의 특수성을 하나 더하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코스피 5천이라는 국정운영 목표를 내걸고 예.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이제 정책적 뒷받침들을 이제 한 게 주요했다라고 예. 보여지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한국 증시가 짓눌려 있던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 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터져 나오면서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예. 이거 그냥 팩트니까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그렇군요. 네. 예. 수준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대외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들이 결합이 됐다라는 예. 측면도 있는 거고 예. 이제 이 추세가 계속 갈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예. 한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주식 대주주 양도세 논란 한번 일으켰죠. 예. 그게 딱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음. 외국인들이 아까 우리 주식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 대주주 양도세 논란을 일으킨 딱 한 달여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딱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걷어들였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참 헤맸죠. 그때 조정을 받다가 이제 정부가 원 기준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지금 다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명확하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그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풀리고 네. 유동성 장세 영향도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달에 이제 미국 연준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말까지 하반기까지 이제 인하 추세를 이어가다가 미국이 갑자기 인하를 멈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하를 다시 재개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이제 내리는 추세가 지속이 되면 주식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싸야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하기 좋아져요. 그렇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 주식 투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유동성들이 몰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그렇군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연방 정부 셧다운 됐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금리를 내릴 이유들로 다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달에도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 회의 하거든요. 네. 지금 금리 내릴 거라고 거의 기정사실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면 이제 물가가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지금 물가는 좀 어떻습니까?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만 보면 예.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 한 2, 3년간 누적되었던 고물가의 여파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져서 여전히 많은 분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예.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만 보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또 약간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2.3% 상승률.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치가 2%예요. 그래서 상승률이 2%를 넘으면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두 분은 추세거든요. 두 분은 어때요? 지금 물가를 직접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네. 뭐 장도 보시면 장을 보거나 하면 좀 체험하시잖아요. 예. 물가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아직 혼자 살고 있으니까 예. 물가 상승을 그 배달 어플을 통해서 느낍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서 느끼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최소 결제 금액이 10,000원 전후였다면 예. 이제는 어느 순간 15,000원과 2만 원이 최소 결제 금액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예. 자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겁니다. 예. 자취하시는 분들이 장을 봐서 직접 해먹는 분들도 많지만 예. 그것마저 귀찮아서 그냥 배달로 충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최소 결제 금액치가 올라갔다는 걸로 물가가 올랐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예. 그렇군요.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뭐 우리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 많이 거의 100% 수입이잖아요. 뭐 예. 원전도 있긴 합니다만 환율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유통 이건 이제 대통령이 또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산지에서의 가격보다도 유통되고 나면은 실제 식당에 오면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10월 명절 이후부터는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박하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재료비가 오르니까요. 식당도 재료비가 올라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저는 하반기 우리 경제를 가장 짓누를 수 있는 게 이게 물가 아닐까. 예.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물가도 잡고 네. 주가도 오르고 좀 더없이 좋은데 그 두 개가 함께 가기는 어려운가 봐요. 물가가 되게 복잡한 경제 주체들의 합이 다 결과물로 나오는 그렇군요. 건데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환율 효과도 크다고 보여. 왜냐하면 고환율도 오랫동안 계속돼왔고 지금도 이제 환율이 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나 이런 원재료들이 거의 95% 이상이 다 수입해요. 예.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이 업체들도 들여올 때 더 비싸게 주고 들여오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 이거는 참 정부가 바꿨으면 하는 건데 때만 되면 예를 들어서 물가 가격 올리지 말라라는 직간접적인 이제 압박성 메시지들을 계속 내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면 이제 업체들도 눈치를 보고 안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예. 근데 문제가 보면 안 올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게 물가에 직접적으로 확 체감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논리에 그대로 맡기는 예.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개입성 물가 통제들을 하는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나중에 있죠. 제조업체들은 양을 줄여요 대신에. 요즘에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가격은 두면서 눈속임처럼 그렇습니다. 양을 줄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취생들 홈런볼 개수 줄어든 걸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래. 말씀하신 홈런볼 개수가 많이 줄었나요? 슈링플레이션 같은 겁니다. 아니,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한 개로는 맞네. 부족하더라고요. 두 개씩 뭐 사 먹어야 돼요. 네, 두 개를 먹어야.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세대화를 찾아서란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제가 좀 약간 거창한 것 같습니다. 세대 화합을 위해서요. 세대 갈등을 좀 줄이고 좀 더 건설적이고 오붓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족 간의 모임 추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주에 사는 청취자인데요.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너무 결혼 압박이 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외가를 가든 친가를 가든 결혼 언제 할래?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심지어 소개팅도 없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해요. 이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명절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명절 맞습니다. 때마다 우리 젊은 결혼 안 한 젊은 친구들에게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예요. 그죠? 오창석 아나운서님. 네. 저 부모님이 이제 역기성에서 올라온다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예. 서울 올라와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내려가는 티켓을 제가 아니 근데 이제 결혼 이렇게 저희가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당연히 자녀가 결혼하기 바래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할 얘기가 없어서 한다. 예. 저는 이 가설을 믿습니다. 아 그냥 인사말로 그냥 네, 할 얘기가 너 없어서. 결혼 언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희가 예. 이제 그 친구들끼리나 원래 회사 동료들을 만나면 회사 얘기해요. 예. 주식 올랐냐, 너 돈 들어갔냐, 그렇죠. 뭐 최근에 넷플릭스 봤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예.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가 서로 멀어집니다. 아. 저희 아버지 나는 자연인이다 보고요. 저는 보통에 떨어지만 연애하고 싶어 봅니다. 예. 서로 예. 얘기 하나도 안 돼요. 공통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얘기밖에 없는 거죠. 아, 정확한 지적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오창석 네. 아나운서가 음. 미혼이지 비혼은 아니시잖아요. 비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결혼을 꿈꾸고 일찍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은 예. 그 결국은 이제 임금소득으로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매번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예전 저희 기성세대 어르신분들은 재형저축이라고 해서 맞아요. 재형저축은 생각납니다. 실제로 예. 저축만 해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자율이 10% 넘었어요. 네. 예. 지금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때는 그러니까요. 저축해 두자. 예. 그것이 가장 돈 버는 것이다가 통용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저축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특히나 코인이나 주식 시장으로 더 빨리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검절약하면서 살고 아등바등 살고 싶은데 예. 그냥 은행에만 묻어두면 돈이 안 늘어나니까 주식이랑 이런 코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예.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싶어서 아. 그 이유는 또 하나는 이제 이율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흔히 말하는 높아진 부동산 값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 예, 부동산 가격을 조금만 집주 근접이라든지 조금만 도심권에 구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지고 멀리 나가면 교통비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종찬 소장님이 네. 딱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 소장님 20대, 30대, 40대 때 집값 상승률을 보면 아유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40대에서 50대 넘어갔을 때 그 10년 동안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럼요. 요즘에는 뭐 20, 30대에 정상적으로 집 장만한다라는 그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고요. 그렇군요. 말 그대로 집을 장만하는 것이 마치 로또가 아니냐 이런 상황일 정도로 예. 이제는 뭐 청년들에게 뭔가 그걸 희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인데 예. 근데 이제 정작 이런 명절날 모이면 오늘부터 이제 명절 사실 시간인가 예. 뭐 실질적으로 어제부터인데 그러면은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은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애는 몇이냐? 왜 애는 안 낳냐? 뭐 하냐 도대체? 뭐 어느 회사냐? 물어본 다음에 또 월급은 얼마냐? 월급은 얼마냐? 사장은 예뻐하느냐 안 예뻐하느냐 너를 뭐 근데 예. 아 많이 이런- 경험하신 것 같아요. 엄청 경험했죠. 예. 그냥 근데 이제 소나기처럼 저는 맞았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그런 질문을 못 맞게 또 입털막을 할 수도 없거든요. 정말 네. 오랜만에 뵌 삼촌이고 숙모고 이모고 고모고 한데 근데 아까 저는 오창석 아나운서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주제를 좀 다른 걸로 가는 게 약간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예. 뭐 폭삭 소가수다 이건 조금 옛날 정서를 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서 이런 건데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는 정말 이랬어요. 그때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면 주제가 조카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에서 삼촌이나 숙모 이야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또 그렇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예. 좋아하세요. 내가 말이야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어이구 교복이 기깔 났지 막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이야기가 주제를 좀 바꿔보는 거 주제가 좋은 아이디어예요. 넘어가고 교복이에요. 그럼 또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전환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예. 손석구 평론가는 네네. 명절에 조카나 또 지인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세요? 조언은 안 해요. 조언을 안 하세요? 조언을 바람직하다. 네. 예. 해도 뭐 공감도 못하는 것 같고 시대가 너무 다르고 그럼 조카 만나서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용돈 줍니다. 지갑만 여시는군요. 네, 지갑 열고 최고입니다. 예. 제가 평론가님 조카면 예. 종목 찍어달라고 얘기해요. 저 손석구 평론가 손석구 쪽할래요. 평론가는 일단 경제 평론가시니까 가족들 만나면 다 경제 일단 물어볼 것 같아요. 집을 지금 사야 되냐, 주식 뭐 사야 네, 되냐, 네. 코인 사도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뭐라고 답해주세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만한 답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합니다. 음. 뭐 여윳돈 있으시면 해라. 너무 무리하진 마시라. 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목표를 정해놓고 해라. 이제 여윳돈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 근데 예. 그 이상 이야기를 하면 네. 저도 뭐 답이 없지만 네. 나중에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함부로 얘기 솔직하세요. 못해요. 솔직하세요. 네. 제가 하세요. 똑같은 예. 경우인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니까 예. 이전에 한 뭐 10여 년 전 명절에 가면 전부 여쭤봐요. 내년 서울시장 누가 되냐, 뭐 경남지사 누가 되냐. 제가 여쭤보면 제가 반문합니다. 제발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그거 예. 좀 활용하게. 야, 이 MZ 세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MZ 세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연애하기도 어렵고 또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요새 결혼한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오기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결혼이나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통계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반영돼서 현재의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예. 이미 10년 전에 버니 샌더스가 예.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다. 이 세대가 이제 30대, 40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아랫세대는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당장 떠오를 수 있는 건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쉬운 방식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 어떤 정권도 해결을 못합니다. 걱정해요. 청년 실업률도. 네, 예.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전 세계가 AI를 바라보고 최첨단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에도 등장하듯이 예. 100명이 제지공장에서 종이 만드는 제지공장에서 일을 하면 이제는 기계 한 10대 돌리고 한 명만 관리하면 되는 시대거든요. 일자리는 더 줄겠네요, 진짜. 그 걱정을 하면서 이제 AI를 배우는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진짜로. 손석구 평론가님,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요새 그 IT 업계에서 해고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빅테크 중심으로 대량 해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빅테크일수록 AI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화를 AI로 많이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소위 필요 없어진 인력들에 대해서는 뭐 미국은 그냥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때 이제 해고를 많이 시키죠. 예. 근데 또 미국은 또 바로바로 또 필요하면 고용도 즉각 해요. 이제 노동장이 그래요? 좀 유연한 편이어가지고. 예. 근데 아까 이제 인공지능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예.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이런 자동화가 돼서 뭐 청년 취업 어렵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예. 인공지능이 우리 시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들 취업 자리 없을까봐 인공지능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런 마인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예. 개발하고 투자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은 게 오창석 아나운서 말씀대로 MZ 세대의 고민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 낳고 싶은데
집조차 없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결혼하면 아예 평생 임대주택 제공. 그다음에 아이 한 명 놓으면 10년 무상, 예. 2명 20년 무상, 3명 집 선물.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AI 시대의 직장 개념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4.5일제나 주 4.5일제나 4일제를 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저 말씀해 말씀드리고 주세요. 싶은 예. 건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줄었던 결혼하는 비율이라든지 예. 출산율들이 음. 최근 지표 보면 다 반등 아, 꽤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면들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정책적인 뒷받침들이 좀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육아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뭐 육아휴직 기간이라든지 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제 그 급여 지급되는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대폭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뒷받침되니까 예. 출산하려는 분들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그렇군요. 있는 성향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육아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전체가 다 짊어져야 될 문제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세 분과 함께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8491번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조합 너무 좋아요. 고정입니까? 추석 이후에도 나와주세요. 고정입니까? 예. 세 분은 정말 계속 틈틈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터뷰 시간에도요. 민생 타파 함께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손석구 평론가님 그리고 오창석 아나운서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